하루도 빠짐없이 목욕하시던 83세 정모 할머니가 지난 겨울 평소처럼 욕조에서 몸을 씻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일찍 발견해 응급실로 옮길 수 있었지만 고관절 골절과 저혈압으로 중환자실에 며칠 동안 머무르셔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냥 평소처럼 깨끗이 씻고 있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저는 이런 장면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를 만나온 의사 김태준입니다. 특히 노년기 건강과 관련한 내과 진료와 만성질환 관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고 지금까지 수천 명의 어르신들과 마주해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가장 안타까운 순간 중 하나는 바로 이런 욕실 사고입니다. 실신, 골절, 저체온증, 심지어 사망까지 그저 목욕을 했을 뿐인데 그 결과는 너무나 위험하고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혹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나이가 들면서 노년의 몸이 얼마나 쉽게 변하고 또 얼마나 민감해지는지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경험한 수많은 사례와 의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65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목욕의 진실 5가지를 자세히 전해드리려 합니다. 목욕이 위험하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매일 씻어야 깨끗하고 건강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젊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청결은 건강의 기본이라고 믿었고 매일 샤워하고 하루라도 씻지 않으면 불안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복잡합니다. 65세 이후에는 심장 기능이 약해지고 혈관의 탄력이 줄어들며 피부의 보호막도 얇아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거나 비누로 몸을 구석구석 씻는 행위는 단지 깨끗함 이상의 부담을 몸에 안기는 것이 됩니다. 특히 겨울철 욕실이라는 공간은 노인에게 가장 위험한 장소로 바뀝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낙상 사고 중 약 40%가 욕실에서 발생하며 고관절 골절의 경우 1년 이내 사망률이 25%에 달합니다. 다시 말해 4분 중 1분은 골절 후 1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매일 뜨거운 물로 긴 시간 동안 고집스럽게 목욕을 합니다. 왜일까요? 그건 단지 청결을 위한 습관이 아니라 어르신들 세대에겐 삶의 자존심이기 때문입니다. 이웃기 5전쟁과 산업화를 겪으며 자라난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깨끗이 씻는 행위는 단순한 위생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물이 귀하던 시절 청결은 곧 건강이었고 예의였고 자존감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냄새나면 민폐잖아요. 그래서 매일 씻는 거예요. 내가 냄새나면 손주들이 싫어할까 봐요. 실제로 저의 93세 환자분 중 한 분은 하루 2번씩 목욕하시다가 탈진으로 쓰러진 적도 있습니다. 이런 정서와 삶의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 채 목욕을 줄이세요라고 말하면 어르신들은 쉽게 반발하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분들의 그런 습관이 지금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오늘 단지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의 삶의 방식을 지키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를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또는 자신을 위한 작은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과 만나며 확인한 실제 사례들, 그리고 국내외 의학 연구들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목욕이 심장에 주는 부담, 피부에 미치는 손상, 낙상 위험, 체온 조절의 문제, 그리고 과도한 청결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원리까지, 그리고 그 각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천 가능한 지침들도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자녀분들이 부모님에게 목욕 습관을 조심스럽게 바꾸자고 제안할 때
갈등 없이 대화하는 방법까지도 함께 담았습니다. 나이 들수록 생활 하나하나가 건강과 연결됩니다. 특히 반복되는 일상 습관이야말로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목욕은 가장 자주,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무심코 반복되는 습관이기에 반드시 점검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하고 안전하고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특히 아침 저녁으로 온도차가 심한 환절기에는 욕실이라는 공간이 더욱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목욕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되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시간은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직접 확인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목욕에 관한 충격적인 진실 5가지, 그리고 생명을 지키는 실천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3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접한 사고, 유형 중 하나는 바로 뜨거운 물로 인한 심혈관계 부담입니다. 특히 겨울철이면 유독 이런 사고가 많아집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순간 혈관은 갑자기 확장되며 몸속의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젊다면 이런 혈압 변화에 몸이 자동으로 적응하지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자율신경계의 반응 속도가 크게 저하되어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70대 이상 노인에서 기리성 저혈압 현상이 자주 보고됩니다. 이건 뜨거운 물에 오래 노출된 후 욕조에서 일어나거나 걸어 나올 때 혈압이 급강하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현기증, 실신, 심한 경우에는 심장에 부담이 쌓이면서 부정맥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 외래에서도 실제로 겨울철에만 10명 이상 어르신들이 이 같은 이유로 실려오곤 합니다. 83세 박모 할아버지는 매일 목욕을 통해 건강을 관리해왔다고 믿으셨습니다. 목욕이 내 건강의 비결이었어 라고 자부심 있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평소보다 좀 더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신 날이었습니다. 욕실 안에서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쓰러지셨고 다행히 큰 부상 없이 발견되었지만 응급실에서 검사해보니 혈압이 평소보다 30 이상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정밀 검진 결과 심장에 일시적인 부하가 걸렸던 것으로 확인되었죠. 노년기의 심장은 마치 오래된 자동차 엔진과 같습니다. 조금만 무리를 줘도 부하가 커지고 회복이 느려집니다. 특히 고혈압, 심부전, 협심증, 심방세동 같은 기저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은 뜨거운 물이 단순한 온기가 아니라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내 대학병원 연구에 따르면 41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서 15분 이상 목욕할 경우 노인의 심혈관계 부담은 평상시보다 최대 30%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중강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한 것과 유사한 부하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목욕을 하고 있을 뿐인데 심장은 조깅을 뛰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겉으로는 전혀 티가 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숨이 차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으니 우리 몸은 경고음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땀이 적게 나고 체온 조절이 늦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몸을 오래 담가도 괜찮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 착각이 곧 위기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임상에서 효과를 본 안전한 목욕법 5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물의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이하로 유지하세요. 손등으로 물을 확인했을 때 살짝 따뜻하다 느껴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피부가 화끈하거나 김이 자욱하게 올라올 정도로 뜨거운 물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둘째, 목욕 시간은 10분을 넘기지 마세요. 특히 욕조에 몸을 담그는 경우 5분 이내가 가장 안전합니다. 오래 있을수록 심장에 부담이 누적됩니다. 셋째,
목욕 전후에는 반드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처럼 위에 부담 없는 음료가 좋습니다. 물을 마셔주면 혈압 저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욕실 안에 반드시 의자를 두고 앉아서 샤워하세요. 욕조에 들어가더라도 일어나기 전에 잠시 앉아서 몸을 적응시킨 후 천천히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혼자 목욕하지 마세요. 특히 80세 이상이라면 가족이 가까운 곳에 있거나 응급 호출 장치를 설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 중 발생하는 심혈관 사고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생명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욕 후 갑자기 나와서 찬 공기에 노출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이 또한 혈관 수축과 혈압 변화로 심장에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 원칙은 단순하지만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실천하면서 목욕 중 사고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노년에 접어든 우리의 몸은 예전과 다릅니다. 30대 때는 개운했던 뜨거운 물이 지금은 심장을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몸이 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하루하루는 익숙하지만 그 익숙함 속에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이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되려 위협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것. 그 가능성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노후의 온도는 훨씬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꼭 알아야 할 진실은 바로 매일 하는 목욕이 피부를 망가뜨린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실 수도 있지만 지금껏 좋은 습관이라 믿어왔던 매일 목욕이 오히려 우리 피부를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이 되면 피부는 더 이상 젊은 시절의 그것이 아닙니다. 수분 보유력은 떨어지고 피부를 보호해주는 지질막은 얇아지며 상처 회복력도 현저히 늦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매일 뜨거운 물과 비누로 몸을 구석구석 문지르게 되면 피부의 보호막은 하루하루 조금씩 파괴됩니다.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뜨거운 물로 오래 목욕하시면서 등 밀기나 때 수건 사용을 습관처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은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고 수분을 잃게 하며 결국에는 극심한 피부 건조증과 가려움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실제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 밤마다 긁는 증상으로 잠을 설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78세 김모 할머니도 그런 환자 중 한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뜨거운 물로 목욕하고 샴푸와 비누를 아낌없이 사용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매우 깔끔하고 청결해 보이셨지만 피부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종아리와 등, 팔 부위에 미세한 균열이 생겨 있었고 손톱으로 긁은 자국도 여기저기 있었죠. 가려움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니 식욕도 떨어지고 무기력함이 반복되어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말합니다. 제가 너무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설마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가 건조해지면 보습제만 바르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떤 크림도 소용이 없습니다. 노인의 피부는 물리적인 자극에 훨씬 더 예민하며 보습막이 한번 무너지면 회복에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비누와 바디워시 제품 속의 계면활성제는 필요한 지질까지 모두 씻어내기 때문에 피부가 본래의 회복력을 잃게 됩니다. 실제로 국내 한 대학병원 피부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목욕 습관과 피부 상태를 조사한 결과 일주일에 5회 이상 비누 목욕을 하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피부 건조증과 가려움증,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았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발표된 해외 고령층 피부 면역 연구에 따르면 지나치게 깨끗한 습관은 오히려 피부의 방어균까지 제거하여 감염 위험을 높인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과한 청결은 오히려 피부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수천 명의 노인 환자들을 진료하며 피부를 지키는 목욕 습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왔습니다. 첫째, 목욕 횟수를 주 23회로 줄이세요. 매일 씻는다고 해서 더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날은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구거나 필요한 부위만 부분 세정해도 충분합니다.
둘째, 비누는 꼭 필요한 부위에만 사용하세요.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등 냄새가 나기 쉬운 부위 위주로 제한하고 전신에 사용하지 마세요. 셋째, pH 5.5에서 6.0의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세요. 시중에서 흔히 파는 일반 비누나 바디워시는 대부분 알칼리성이며 피부를 더욱 건조하게 만듭니다. 약산성 제품은 피부의 자연 방어막을 유지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세요. 이른바 골든타임입니다. 물기가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발라야 수분 증발을 막고 보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세라마이드나 히알루론산이 포함된 보습제를 선택하세요. 이 두 성분은 피부 장벽을 형성하고 수분을 잡아두는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보습제를 고를 때 제품 뒷면을 꼼꼼히 읽지 않더라도 피부 장벽, 강화, 고보습, 약산성 등의 문구가 있는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의외로 마트, 약국,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78세 김모 할머니도 이 방법을 따라 2주 만에 가려움증이 80% 이상 감소했고 밤잠을 편히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본인이 먼저 주변 지인들에게 이 내용을 전할 만큼 만족하셨죠. 이제는 깨끗이 씻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피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연약하고 소중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깔끔해 보여도 그 안에서 균열이 생기고 면역력이 무너지고 있다면 우리는 몸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해치고 있는 셈입니다. 피부는 우리의 첫 번째 면역 방어선입니다. 피부를 지킨다는 건 곧 면역력을 지키는 것이고 그건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의 첫걸음입니다. 매일 씻는 습관이 아니라 피부를 이해하는 습관으로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후의 온도를 건강하게 지키는 두 번째 진실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진실로 진행할게요. 피부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즉각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욕실 낙상 사고입니다. 저에게 진료실에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을 보여주는 환자들이 바로 낙상으로 골절을 입은 어르신들입니다. 욕실이라는 공간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익숙하고 편안한 장소일지 모르지만 노인에게는 가장 위험한 곳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낙상 사고 중 약 40%가 욕실에서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목욕 중이나 직후에 발생합니다. 특히 겨울철처럼 욕실과 실내의 온도 차가 심한 계절에는 이 비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 88세 이모 할아버지는 평소 건강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근육도 좋고 혼자 시장도 잘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욕조에서 몸을 씻고 나오시다가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고관절이 부러졌고 급히 수술을 받으셨지만 이후부터는 거동이 매우 불편해지셨습니다. 매일 산책하던 분이 침대에 누워 계시고 예전처럼 식사를 챙겨 드시지도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고 한 번에 아버지가 10년은 늙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노년기의 낙상은 단순한 골절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리듬 전체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치명적입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인이 고관절 골절을 입을 경우 1년 내 사망률이 약 25%에 달한다고 합니다. 즉, 낙상 후 회복하지 못하고 점점 쇠약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낙상이 너무 쉽게 발생한다는 데 있습니다. 첫째, 욕실 바닥은 물기가 있어 미끄럽고, 둘째, 목욕 중 뜨거운 물에 의한 혈압 저하와 어지럼증이 낙상의 원인이 되며, 셋째, 노년기에는 균형 감각과 반사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요인으로도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욕조 안팎을 오갈 때나 샤워 후 몸을 돌릴 때, 수건을 집으려 허리를 숙일 때 등 평범한 동작 하나하나가 위험 요소가 됩니다. 게다가 많은 어르신들은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조심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방심하는 순간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나는 늘 조심하는데 왜 넘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낙상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진료를 하면서 욕실, 낙상을 예방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 5가지를 환자분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첫째, 욕실 바닥에는 반드시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세요. 특히 욕조 앞, 세면대 주변, 샤워 공간 등 젖은 발로 자주 지나는 구역에 깔아야 합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설치도 쉬우며 실제로 낙상 확률을 크게 줄이는 효과적인 장치입니다. 둘째, 욕조와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물기가 묻은 손으로 벽을 짚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낙상은 대부분 균형을 잃는 순간에 발생합니다. 이 손잡이 하나가 생명을 지키는 지렛대가 됩니다. 셋째, 앉아서 샤워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서서 씻는 것보다 낙상 위험이 90% 이상 줄어듭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앉아서 씻는 게 오히려 더 편하네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넷째, 목욕 전후로 천천히 움직이세요. 특히 뜨거운 물에 오래 있다가 갑자기 욕조에서 나오거나 찬 공기에 노출되는 순간은 가장 위험합니다. 어지러움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몸을 한 템포 늦춰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혼자 목욕하지 마세요. 특히 80세 이상이거나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누군가 집에 있는 시간에 목욕을 하시거나 응급호출기나 문압 알림 장치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88세 이모 할아버지도 퇴원 후 이 5가지 방법을 모두 실천하시고 계십니다. 욕실에 의자와 손잡이를 설치했고 바닥엔 미끄럼 매트를 깔았으며 샤워는 반드시 점심시간대에 하시고 문은 살짝 열어두십니다. 이제는 넘어질 일도 없고 몸도 덜 피곤하네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넘어지는 일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넘어져도 금방 일어날 수 있었지만 노년기의 낙상은 회복까지의 시간과 노력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어떤 경우에는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욕실에서의 낙상은 혹시가 아니라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미리 줄이는 것이 노후의 온도를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욕실에서의 낙상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면 그에 못지않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목욕 후 체온 관리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뜨거운 물로 몸을 데우고 나면 따뜻해서 좋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 이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 65세 이상이 되면 우리 몸은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예전 같으면 뜨거운 물에 들어가 땀을 내고도 금세 평상시 체온으로 돌아왔지만 노년기가 되면 그런 조절 능력이 40% 이상 감소합니다. 실제로 고령자의 뇌 시상하부에서 체온 조절을 담당하는 중추신경 반응 속도는 젊은 세대에 비해 느려져 외부 온도 변화에 몸이 신속하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목욕 후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저체온 위험이 생기는 것이죠. 제가 만났던 92세 박모 할머니도 그런 사례였습니다. 추운 겨울 오후 평소처럼 욕조에서 10분 정도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셨습니다. 문제는 목욕이 끝난 후였습니다. 욕실에서 나와 물기만 대충 닦은 채 잠시 차가운 거실에 앉아 계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떨리고 의식이 흐려져 가족들이 119를 불러 응급실로 이송하였습니다. 그때 측정된 체온은 34.5도. 저체온증으로 진단받았고 며칠간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따뜻하게 씻었는데 왜 체온이 떨어졌다는 거죠? 가족분들의 질문이었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이유는 단순하지만 중요합니다. 뜨거운 물에 오래 노출되면 피부 혈관이 확장되고 몸속 열이 피부 표면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갑자기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 확장된 혈관을 통해 열이 빠르게 외부로 방출되면서 오히려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마치 뜨거운 커피잔을 냉장고에 넣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특히 목욕 후 몸에 물기가 남아있으면 이 수분이 증발하는 과정에서도 체온이 뺏기게 되므로 훨씬 더 빠르게 체온이 낮아집니다. 고령자는 땀도 적게 나고 말초혈관 반응도 둔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은 덜 춥다고 느낄 수 있으나 실제로는 체내 열 손실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저체온 상태는 단순히 춥다는 감각을 넘어서서 면역력 저하, 근육 떨림, 심장 부정맥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수많은 노인 환자들에게 실제로 권해온 목욕 후 체온 유지 5원칙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욕 전 욕실 온도를 미리 따뜻하게 해두세요. 특히 겨울철에는 욕실 내 난방이나 히터를 이용해 공기 온도를 높여두면 목욕 중 외부와의 온도차를 줄일 수 있어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둘째, 목욕 직후에는 반드시 마른 수건으로 온몸의 물기를 완전히 닦아주세요. 물기가 마른 것 같아도 남아있는 수분이 증발하며 체온을 빼앗아갑니다. 가능한 한 빨리 마른 수건 2장 이상을 사용해 전신을 꼼꼼히 닦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목욕 후 따뜻한 옷을 바로 입으세요. 특히 발목, 손목, 복부는 체온 손실이 큰 부위이므로 양말, 내복, 조끼 등으로 보온에 신경 써야 합니다. 머리카락이 젖은 상태라면 반드시 완전히 말린 후 외출이나 이동을 하셔야 합니다. 넷째, 따뜻한 음료를 한 잔 마셔주세요. 보리차, 생강차, 유자차처럼 카페인이 없고 위장에 부담 없는 음료가 좋습니다. 외부에서 열을 공급하는 것보다 내부에서 체온을 올려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목욕 시간대를 조정하세요. 겨울철에는 오전보다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가 가장 따뜻한 시간입니다. 이때 목욕하면 외부 기온차도 작고 목욕 후 체온 유지가 더 수월합니다. 92세 박모 할머니도 퇴원 후 이 5가지를 실천하시면서 다시는 저체온으로 고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젠 목욕하고 나서도 따뜻하게 몸을 지키는 법을 알게 됐어요. 라고 하시며 매번 수건 2장을 꼭 챙기신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며 반복했던 목욕이라는 행위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전혀 다른 주의가 필요한 일이 됩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는커녕 되레 우리의 체온을 앗아가는 아이러니. 이것이 바로 노년기에 들어서면 반드시 인식해야 할 변화입니다.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건 쉽지 않지만 건강을 지키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변화입니다. 목욕 후에 몇 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하루 온도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온도의 차이가 노후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이제 남은 마지막 진실 한 가지, 과연 매일 씻는 것이 정말 위생에 좋기만 한 일일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청결과 면역력의 역설에 대해 다음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욕을 하면 몸이 깨끗해지고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은 하루라도 안 씻으면 몸이 근질거린다. 깨끗이 씻어야 감기도 안 걸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너무 자주 씻는 습관이 오히려 우리 몸의 면역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지 피부가 건조해지는 문제를 넘어서 우리 몸이 스스로 외부 침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능력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여기엔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우리 몸의 피부에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이 중에는 나쁜 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지켜주는 착한 균들, 즉 공생세균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균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해로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균들은 비누나 바디워시 같은 강한 세정제로 자주 씻을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향균 비누나 99.9% 세균 제거 같은 문구가 있는 제품은 좋은 균과 나쁜 균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제거해버립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이 균들이 다시 빠르게 회복되겠지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마이크로바이옴 회복 속도가 절반 이하로 느려집니다. 결과적으로 피부가 외부로부터 노출되기 쉬운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면역력이 약해지고 감염에 취약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 감염내과와 피부과 공동 연구에 따르면 75세 이상 고령자 중 매일 전신 목욕을 하는 그룹이 일주일에 23회 목욕하는 그룹에 비해 피부 감염 발생률이 1.8배 높았고 상기도 감염,
즉 감기나 기관지염 발생률도 함께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피부 면역 체계와 호흡기 면역 체계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피부가 약해지면 전반적인 면역의 첫 관문이 허물어지는 셈입니다. 저희 병원에도 피부 트러블로 자주 입원하셨던 83세 정모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하셨고 뽀드득할 때까지 때 수건으로 문지르는 걸 생활 습관처럼 이어오셨습니다. 깨끗해야. 오래 살아 난 그렇게 배웠어. 라고 항상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겨울만 되면 손등, 종아리, 발목 등의 염증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해는 피부의 균열 틈으로 세균이 침투해 고름이 차고 결국 입원 치료까지 받으신 적도 있습니다. 그 원인을 설명드리자 정할머니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나는 건강해지려고 씻었는데 그게 문제였다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결은 적절한 수준에서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지 과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피부가 얇고 지질막이 약하며 회복이 느리기 때문에 이 과한 청결이 더 큰 손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청결함을 유지하면서도 면역력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목욕은 주 23회면 충분합니다. 그 외의 날에는 따뜻한 수건으로 부분 세정을 하거나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구는 정도로도 충분히 위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향균 비누나 향균 바디워시는 피하세요. 특히 트리클로산이나 벤잘코늄염 같은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장기간 사용할 경우 피부 면역세포의 활동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셋째, 냄새가 나는 부위만 집중적으로 세정하세요.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부위 등 땀이 차기 쉬운 곳만 비누를 사용해 닦고 그 외의 부위는 물로만 씻어도 충분합니다. 넷째, 피부에 좋은 세균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세요. 즉, 피부가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목욕 후에는 보습제를 꼭 바르시고 실내 습도는 4060% 수준으로 유지해주세요. 다섯째, 심리적인 불안을 줄여주세요. 매일 씻지 않으면 더럽다는 생각은 문화적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지 실제 위생 수준과는 다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고령자 생활습관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두세 번 목욕하는 사람과 매일 씻는 사람 사이의 감염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정모 할머니도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목욕 횟수를 서서히 줄이고 약산성 비누와 세라마이드 보습제를 꾸준히 사용한 결과 지난 1년간 피부 염증으로 병원에 오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는 너무 자주 씻으면 찜찜하긴 해도 몸이 더 편하고 밤잠도 잘 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깨끗하게 살아간다는 건 겉을 닦아내는 것이 아니라 속을 지키는 일입니다. 몸을 씻는다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우리 몸과 환경이 달라졌다는 걸 인정하고 그에 맞는 방식으로 바꾸어가는 일입니다. 더 자주 씻는 것이 건강하다는 믿음은 이제 내려놓을 때입니다. 지나치게 깨끗하면 병에 더 잘 걸리는 시대, 특히 노년기에는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보다 내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균형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몸에는 이미 건강을 지켜줄 힘이 있습니다. 다만 그 힘을 스스로 해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노후의 건강은 하루아침에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 목욕이라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목욕이라는 일상적인 행위가 노년기에 접어들며 단순한 위생관리 이상의 건강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로 인한 심혈관계 부담, 과도한 목욕이 초래하는 피부 건조와 면역력 저하, 욕실 낙상으로 인한 골절 위험, 목욕 후 체온관리의 부주의가 가져오는 저체온증, 그리고 지나치게 자주 씻음으로써 오히려 우리 몸의 자연 방어 체계가 약해지는 문제까지 이 모든 요소들은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65세 이상의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목욕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에 가해지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그 결과로 노후의 삶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단지 이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례와 연구 결과, 그리고 임상에서 직접 관찰된 결과들이 뒷받침하는 확실한 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오랜 습관을 한번 돌아보고 하루에 한 번씩 혹은 매일 씻는 대신 주 2에서 3회로 목욕 횟수를 줄이고 목욕 시에는 온도를 미지근하게 유지하며 비누 사용은 꼭 필요한 부위에만 국한하고 목욕 후에는 빠르게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 후 보습제를 꼼꼼하게 발라 피부의 보호막을 유지하는 등 제가 제시한 5가지 안전 수칙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욕실 환경을 미끄럼 방지 매트, 손잡이, 의자 등으로 안전하게 꾸미고 가족이나 가까운 분들이 목욕 중 항상 옆에 있어 줄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작은 변화들이 모여 결국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후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경고와 조언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여러분과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평생 쌓아온 오랜 습관을 돌아보고 노년기에 맞는 지혜로운 변화를 선택함으로써 앞으로의 삶을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꾸려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목욕 습관을 재점검해 보세요. 건강한 노후는 오늘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노후의 온도는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가족과 지인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 노후의 온도가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따뜻한 노후를 위해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